이번 주 당신의 시사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오늘은 저 하나가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저희 뉴스런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회 필리버스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기저귀까지 등장해가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저귀 한 개로는 부족했을 것 같네요. 지난 14일 8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북전단살포처럼 남북합의서를 어기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북한 눈치 보기다 등 거센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되며 결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의 종료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독재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투표가 가능했을까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장에게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의장은 동의서를 받은 지 24시간 뒤에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일 수 있고요. 제적 의원의 60%,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은 곧바로 종결되죠. 자, 이쯤에서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데요. 정작 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버렸습니다. 유례없는 의석수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사람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속 시원하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투표는 일당 독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얼마 전 유튜버의 주작방송으로 특정 치킨 브랜드가 피해를 입고 고소하는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한 유튜버의 실수가 멀쩡한 식당을 폐업시켜 논란입니다. 구독자 70만에 달하는 대형 유튜버 하얀트리는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맛집으로 해당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간장게장에서 밥알이 나왔고 이것을 본 유튜버는 잔반 재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커뮤니티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밥알은 유튜버가 식사 중에 흘린 것이었고 식당의 재사용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죠. 정말 멀쩡한 식당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건데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공중파에서도 흔히 나올 수 있는 실수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 유튜버의 대응이었는데요. 논란을 올린 해명 영상에서 밥알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종업원 탓을 하며 일종의 변명을 한 거죠. 또한 자기 편을 드는 댓글만 남기고 식당 측 댓글은 삭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판이 거세지자 아예 댓글창을 막아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식당 측은 현재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국민청원을 통해 촉구 중입니다. 바야흐로 대유튜브 시대가 열리며 대형 유튜버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간장게장 사건, 피자나라 치킨공주 주작 사건 모두 그냥 블로그 리뷰였다면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을까요? 본인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다면 더더욱 말이죠. 누군가의 날카로운 유튜브 각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저희 뉴스런치도 명심하겠습니다. 스파링에 대해 아시나요? 스파링은 복싱 등에서 실제 경기 형식을 취한 연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동급생 2명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스파링을 하자 하며 2시간 40분가량 폭행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기절하자 피해 학생의 여동생에게 스파링을 하다 너희 오빠가 기절했다며 연락했는데요. 피해 학생이 기절하자 가해자들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물만 뿌린 채 방치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여동생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끔찍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문자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깨어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가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그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에게 형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학교폭력, 학생이라는 이름에 숨어 저지르는 비겁한 범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방지 대책이 전보다 더 확실하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는 뉴스런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